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2021년도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죠. 여러분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많은 변화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죠. 전 세계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예요. 오늘 먼저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조선시대 때 그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왁기 작가 야스하루가 부산에 상륙해갖고 이제 한성까지 갔는데 여러 가지 놀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놀란 거가 이렇게 큰 나라에 제대로 된 군대 하나 없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왜 이 나라는 절반이 노비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거는 어떻게 성주, 그 걔들이 봤을 때는 이제 한성, 여기 지금 한양을 버리고 선조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성주가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노예들이 소시랑 들고 와가지고 왕 구하겠다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1392년 개국을 하고 나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기,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나까지 전쟁이 없는 40년 산다라고 하고 5대에 걸쳐가지고 그 정도 되는 건데, 전쟁이 없던 시기를 하니까 전쟁에 대해서 애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맞았다라는 거죠. 이율곡이 10만 양병 하자라고 하면서 군대 10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일본이 너무 크고 있고 중국이 너무 크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가 오다 보니까 이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 전혀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고, 제가 1998년 6월 달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드라스틱하게 땡겨지면서 쉬지도 않고, 제가 세보니까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간에 미국 시장도 10% 조정 2번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 시장은 그 정도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빠지다가 그냥 끌어 당기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리스크를 얘기하고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로직이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거 참 귀찮은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그걸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세하고 테크 기업 규제하면서 세금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은 10%에서 20%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사전투표가 140만, 예전에 60만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주식들을 살펴보면 로테이션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장 땡기는 주식들에 대해서 드라스틱한 매수 수급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주 쪽이 바닥을 다지고 실제적으로 주가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10억 빌려다가 은행에 빌려다가 미국 주식에 달러로 바꿔갖고 갖고 가면 1,050원, 1,100원에 바꿔갖고 1,200원 되면 달러 환율도 먹고 미국 주식 올라가서 먹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먹으니까 돈들이 전부 미국을 향해서 좌우양우 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달러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더 부러지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자금이 유턴해서 전 세계 글로벌리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기미들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금융시장에 돈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놈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수입해 오는 물건들 값을 사야 되는데 그 물건 값은 비싸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올라가서 0.35, 0.4 이렇게 하루 변동폭, 한 달 변동폭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그때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며 우려 섞이게 뒤쪽으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검증된 얘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는 윈도우 드레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면서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셨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식시장에 지금 엄청난 거품이 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괴리가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산업 활동이 거의 정지 상태인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많이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상 최고치 2,806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928도 말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주택 시장의 지금 뭐 거품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중에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올해요. 거품은 언제까지 계속한다 뭐 이렇게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신용평가 등급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도 건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신용평가 뭐 무디스나 S&P 이런 회사들은요 핫바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핫바지예요.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신용평가 등급이 한없이 하락하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죠. 완전히. 그때도 사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건전성에는 일시적 건전성 악화는 있지만 커다란 위험은 없다는 걸 외국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포지션을 좋게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누군가가 돈을 주거나 압력을 행사했을 때 그냥 따라가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껴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대한 큰 손들은 빠져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고요. 점점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점점 더 수렁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강대국으로 우리나라는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갈 것으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강대국이란 선진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2, 3위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나가야 될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공해 왔습니다. 대기업이 이끈 것이 아니고요. 개개인의 노력과 일부 천재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이룩했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세상은 우리가 선두에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선진국을 모방하는 국가였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모방하는 국가에서 우리가 창출하는 국가로 가야 될 것이고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로봇 만드는 회사를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그 지분율을 인수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그런 창조적인 회사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사들인 것이 아니라, 남의 회사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을 적극 지원하고 나라에서 그것을 또 대기업에서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계 대기업의 패권을 쥐어지는 일대 대변화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준비한 것은 대기업도 아니고요, 애플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니고 그리고 현대도 아닙니다.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정부 일부인 사람들이 진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대한 국민들이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요, 한심하기 짝이 없게 우리나라 그 노력하신 분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몰래 빼온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은 역으로 그들이 기술을
해외로 넘어갔다가 그걸 다시 수입해온 기록도 많습니다. 뭐 에어백 같은 경우도 저 앞에 있는 운전사와 보조사뿐만 아니라 옆에 가이드의 에어백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만든 것이고요. 자율주행차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을 거의 완성 단계까지 옛날에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요 엄청난 한평생을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없었으며 대기업이 나서서 이분을 도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키워야 되고요. 이런 분들은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적자를 보더라도 끝까지 우리나라의 부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입니다. 도와주고 발전하게 기업인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초강대국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의 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빠른 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돼 있었지만 그거를 인지 못했다는 거죠. 정치인들과 그리고 기업인들이요, 남의 것을 자꾸 뺏어오려고 하고 남의 것을 취하려는 더러운 근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갈 거라는 거죠. 누구의 힘에 의해서?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율주행을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핸들을 놓고 운전하시는 거예요. 한민홍이고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전념을 해온 사람입니다. 한 교수님은 올해 76세 고령이심에도 여전히 자율주행차 개발에 몰두하고 계신다. 자율주행차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는 군수물자를 안전하게 나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다. 보급 지출을 받아가지고 다 개조를 해놓고 지금 시운전적으로 했는데 다음날 와서 보면 그냥 뚝뚝 열려있고 엉망이 되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군인들을 위한 연구가 해가지고 관경을 사가지고 인수용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하여튼 이 20년을 앞서간다고 외국에서 어떤 칭찬을 받았고 강의도 교수니까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굉장히 행복하게 연구를 많이 했죠. 교수님이 자주차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드론의 원형을 개발하고 자동주행 안내 시스템도 만드셨다. 하지만 교수님에겐 자주차 개발이 인생의 중심이었다. 이미 25년 전에 개발했지만 상용화하지 못한 이유가 궁금한데, 다른 나라는 돈을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했는데 그야 사고만 될 거 아닙니까? 뭘 개발하고 애를 씁니까가 그동안의 자세였어요. 일반이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이래서 상용화하기가 한국은 어렵게 됐어요. 약간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연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한민홍 교수님. 최근엔 졸음운전 방지 안경도 만드시고 얘기 들으셨죠?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는 자율주행을 다 준비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대기업들과 배불러서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하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심한 짓거리를 해왔다는 거죠. 어느 정치 여당 야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먼저 됐다면요, 벌써 우리는 초강대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더 빠른 속도로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한민홍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뒤에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한평생을 바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외국 같았으면 벌써 기업을 만들었고요, 투자금을 받았으며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이 돼 있습니다. 만년 적자라고 해도 테슬라를 보십시오. 만년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세계 1위의 부호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기술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앉아서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정말로 대단하다 하는 기술이 있다면 진짜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껴 있고요.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에 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피땀 흘린 것을 거저먹는 것이 아니라,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고 그들이 기업을 만들거나 밀어줄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의 100년, 앞으로의 1000년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부는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대기업은 그것을 꿀꺽 먹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처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연구비를 대고 그들을 성장할 수 있고 같이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됩니다. 남의 거 자꾸 기업을 사들이지 말고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 안에 엄청난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한심한 짓거리 그만하고요. 3대 4대 세습을 그만하라는 거죠.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행한 가운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지금 광복 이후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왔죠. 앞으로는 더 빠른 발전을 해올 겁니다. 대기업이 잘나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저 기업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가 없다고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이 없다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한참 정신 나간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런 걸 부채질하고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그들을 신화로 만드는 정신 나가 있는 언론들 진짜 많습니다만, 정말 제발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한나라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의 정치인들도 그들이 신하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군 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만하라는 거죠. 제발요. 한심한 짓거리래요. 그들이 영웅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웅이며 자기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영웅이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얼마나 빨리 성장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을 발전시킨 겁니다. 한번 언론을 보십시오. 조용히 길거리의 쓰레기를 트럭으로 던지는 사람들. 이 쓰레기 더미는 사실 배고픔과 추위에 얼어 죽은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배고픔과 병, 추위로 죽어나가던 한국. 아이들의 죽음을 실제로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한 미국인은 후원단체를 만들어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지원했다. 후원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25개의 수혜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다. 그때 진짜 못 살을 때잖아요. 가정이 다 양육을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보육원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가 제일 막나라 호적도 안 만들고 그냥 막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보냈다는 생각이 지배하니까 마음이 좀 아팠죠. 내일 있는 기차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후원금이 오면 주로 이제 운동을 사고 옷 같은 거 좀 사고 마니큐어도 있고 막 연필 깎이도 있고 애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죠. 애들이. 애들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막 자랑도 하고 이렇게. 보통 보육원 생각하면 못 살고 막 가난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때 뭐 주눅 들고 그랬잖아요. 나는 기차도 있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늘 사랑하는 세레이너가 이렇게 조그만할 때 만났는데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토목공학을 한다고 해서 5만원도 건강하게 잘
그런 물품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건강이 최고니까. Dr. Kim, arkitekta, maging accountant po. 얘기 들으셨죠? 우리나라는요, 진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던 시절도 있었고요. 이제는 후원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꿈꾸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현대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의 천년을 위해서 언론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언론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대기업의 밑을 닦고 대기업을 위해서 침발린 소리를 하는 아직도 정신 나간 것들이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와서 모든 들어온 것을 밝혀지고 한심한 것들이 밝혀졌는데도 자기가 무죄라고 하면서 또 정치에 발을 들이려고 하는 한심한 작자들이 많아요. 쓰레기들이죠. 그 쓰레기들은요, 다음 선거에 나오면 아주 밟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요. 더 이상 한심한 짓거리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 우뚝 선 나라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 새천년을 위해서 우리는요, 수도를 바꿀 것이고, 우리는요, 새천년을 위해서 모든 기술을 바꿀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잃어버린 일본처럼, 10년처럼, 일본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깨어 있고요. 대다수가요, 전부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깨어 있고요. 자신의 욕심보다는 기업과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요, 어린아이가 책임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더 많은 교육에 힘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자들, 천재적 기술자들을 무시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몰래 훔쳐가서 쓰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들을 성장시키고 앞장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되고요. 기업들은 타당하게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걸 빨리 들여와서 초강대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2021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초강대국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A와 B가 더 안 좋은 사람들이다. 둘 다 안 좋은 사람이다 하면 C를 고르시고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정치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쓰레기 언론들이 계속해서 나불나불내도 그들을 무시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과 맞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가고 있고 더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힘은 많이 빠질 거고요. 국난은 많이 힘들고 경제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나아갈 것 같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통일의 틀이 마련되는 초석이 마련되는 것을 만들고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힘을 내시고 절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가시고요.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점점 상승이 더
빨리 갈 거라는 거. 제 예측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서 주관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기 바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루터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